태종이 처남들을 죽인 날 두 사람은 서로를 안았을까? 함께 칼을 들고 피를 묻혀 왕자를 쟁취했으나 그 칼끝은 결국 서로의 가슴을 겨누었다. 남편을 왕으로 만든 강인한 여인 원경왕후. 왕이 된 남편 태종은 그녀의 남동생들을 모두 죽여버린다. 피로 얼룩진 권력의 정점에서 과연 이 부부의 밤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역사상 가장 뜨겁고 잔인했던 사랑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거사를 앞둔 이방원과 민씨. 불안과 흥분이 뒤섞인 밤. 때는 바야흐로 1398년 무인년 조선의 하늘에 핏빛 구름이 몰려오던 어느 깊은 밤이었다. 개국공신 정도전이 사병을 혁파하고 왕자들의 숨통을 조여오던 시절. 정한군 이방원의 사저 깊숙한 곳에 자리한 밀실에는 금방이라도 터져버릴 듯한 팽팽한 긴장감과 함께 사내의 거친 숨소리와 여인의 옅은 교성이 뒤섞여 흐르고 있었다. 촛불 아래 드러난 두 개의 그림자는 격렬하게 얽혀 있었다. 훗날 철혈의 군주 태종이 되는 사내 이방원이었다. 그리고 그의 밑에서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요염하게 허리를 비트는 여인은 훗날 왕비가 되어 그와 평생을 애증으로 살아가게 될 여인 민씨였다. 부인 모든 준비는 끝났소. 방원의 목소리는 정염으로 들떠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얼음장처럼 차갑고 냉철했다. 그는 아내의 귓가에 속삭이며 그녀의 풍만한 가슴을 강하게 움켜쥐었다. 민씨는 고통과 쾌감이 뒤섞인 신음을 흘리며 남편의 등을 더욱 세게 끌어안았다. 그녀의 손톱이 방원의 단단한 등 근육을 파고들었다. 대군 두려우십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그 안에는 웬만한 사내 대장부도 갖지 못한 담대함과 야망이 서려 있었다. 방원은 피식 웃으며 아내의 붉은 입술을 거칠게 탐했다. 두 사람의 입술이 섞이고 혀가 얽히는 소리는 마치 칼과 칼이 부딪히는 소리처럼 격렬했다. 이것은 단순한 정사가 아니었다. 목숨을 건 거사를 앞둔 두 동지의 마지막 의식이자 서로의 불안을 잠재우고 야망을 확인하는 뜨거운 맹세였다. 민씨는 남편을 왕으로 만들기로 결심한 여자였다. 그녀는 친정의 재산을 모두 털어 무기를 사들이고 병사들을 포섭했다. 심지어 정도전 일파가 무기를 모두 걷어갔을 때도 그녀는 기지를 발휘해 낡은 무기들을 내어주고 진짜 무기들은 담장 밑에 숨겨두는 대담함을 보였다. 방원은 그런 아내의 지략과 배포에 감탄했고 사랑했으며 동시에 두려워했다. 이 여인은 자신을 왕으로 만들어줄 수도 있지만 동시에 자신을 뵐 수도 있는 비수와 같은 존재였다. 방원의 움직임이 더욱 거칠어졌다. 그는 아내의 두 다리를 제 어깨에 걸치고 세상을 정복하려는 듯 그녀의 가장 깊은 곳을 쉴 새 없이 파고들었다. 민씨는 흔들리는 촛불을 바라보며 남편의 비자 모양의 등 근육에 맺힌 땀방울을 손으로 쓸어내렸다. 이 사내, 자신의 사내는 반드시 용이 되어야만 했다. 그를 위해서라면 제 손에 피를 묻히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설령 그 끝이 지옥이라 할지라도 기꺼이 함께 떨어질 각오가 되어 있었다. 부인의 그릇은 이 나라의 국모가 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소. 방원의 칭찬에 민씨는 요염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국모의 자리가 탐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저 대군의 여인으로서 대군께서 이 나라의 주인이 되는 것을 보고 싶을 뿐입니다. 절정을 향해 치닫는 순간 방원은 아내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 눈동자 속에서 그는 자신과 똑같은 종류의 활활 타오르는 권력욕을 보았다. 그는 아내의 목덜미를 잘근거리며 나지막이 읊조렸다. 그대와 나는 한 몸이요. 마침내 폭풍이 지나가고 방은 다시 정적에 휩싸였다. 땀으로 흠벅 젖은 채 서로를 끌어안은 두 사람의 숨소리만이 방 안을 채웠다. 창밖에서는 새로운 시대를 재촉하는 듯 매서운 가을 바람이 울부짖고 있었다. 내일이면 이 한양 도성에 피바람이 불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갈 것이고 형제들끼리 칼을 겨누는 참극이 벌어질 것이다. 하지만 두 사람은 두렵지 않았다. 서로가 서로의 가장 날카로운 칼이자 가장 든든한 방패였기 때문이다. 이 밤의 뜨거운 맹세가 식기 전에 그들은 반드시 세상을 손에 넣을 것이다. 마침내 세자빈이 된 민씨. 피비린내 나는 승리의 밤. 무인정사 역사에서 제1차 왕자의 난이라 불리는 피의 밤이 지나갔다. 정도전과 남은 그리고 세자방석과
그의 형 방번까지 이방원은 자신에게 칼끝을 겨누었던 모든 정적을 단 하룻밤 만에 베어버렸다. 한양의 거리는 피비린내로 진동했고 백성들은 공포에 떨었지만 승리자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날 밤 이방원은 마침내 세자의 자리에 오른 자신의 아내 민씨가 거처하는 경복궁 교태전을 찾았다. 이전에 비좁고 소박했던 사가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이 화려하고 웅장한 전각이었다. 민씨는 12폭 비단 병풍을 등지고 앉아 말없이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정한군 부인이 아닌 이 나라의 세자빈이었다. 화려한 대례복을 입고 쪽을 찐 그녀의 모습은 이전보다 훨씬 더 기품 있고 위엄이 넘쳤지만 어딘지 모르게 서늘한 기운이 감돌았다. 방원은 묵직한 발걸음으로 아내에게 다가갔다. 그의 갑옷에서는 아직도 미세한 피 냄새가 풍겨오는 듯했다. 그는 아내의 앞에 서서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민씨 역시 아무 말 없이 남편을 올려다보았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칼날처럼 부딪혔다. 길고 긴 침묵을 깬 것은 방원이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아내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는 그 손등에 입을 맞추었다. 부인 덕분이요. 부인이 아니었다면 나는 오늘 밤 시체로 발견되었을 것이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담겨 있었다. 실제로 민씨가 아니었다면 거사는 불가능했다. 그녀의 지략과 결단력이 아니었다면 이방원은 정도전의 칼날 아래 허망하게 죽었을지도 모른다. 민씨는 남편의 손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대답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방원은 그 평온함 속에 숨겨진 날카로운 가시를 느꼈다. 그녀는 자신의 공을 내세우지 않았지만 동시에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무언의 압력을 가하고 있었다. 방원은 아내를 일으켜 품에 안았다. 그리고는 다시 한번 그녀의 입술을 탐했다. 이번의 입맞춤은 거사 전날 밤의 그것과는 달랐다. 그날 밤의 입맞춤이 야망과 결의로 가득 찬 맹세였다면 오늘 밤의 입맞춤은 승리자의 확인이자 새로운 권력 관계의 시작을 알리는 선언과도 같았다. 그는 아내의 옷고름을 풀었다. 새하얀 속살이 드러나자 방원은 그녀를 안아 침상으로 향했다. 피비린내 나는 살육의 밤을 보낸 사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그의 몸은 여전히 뜨거웠다. 그는 마치 전쟁에서 승리한 장수처럼 아내의 몸을 전리품처럼 탐했다. 그는 아내의 안에서 위안을 찾았고 동시에 불안을 느꼈다. 자신을 왕으로 만들어준 이 여인의 힘을 이제는 경계해야만 했다. 민씨는 남편의 거친 애무를 묵묵히 받아냈다. 그녀는 눈을 감고 이 밤의 승리가 가져다줄 미래를 그렸다. 자신의 아들이 이 나라의 왕이 될 것이고 자신은 대비가 되어 수렴청정을 할 것이다. 자신의 가문 민씨 일족은 조선 최고의 권세가가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편의 마음을 단단히 휘어잡아야만 했다. 그가 자신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게 만들어야 했다. 두 사람의 몸은 격렬하게 하나가 되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각기 다른 꿈을 꾸고 있었다. 교태전의 밤은 깊어갔고 창밖에서는 승리를 자축하는 횃불이 밤새도록 타올랐다. 하지만 그 누구도 알지 못했다. 오늘 밤 뜨겁게 타오르는 이 불길이 훗날 두 사람의 관계를 잿더미로 만들어버릴 비극의 시작이었음을. 왕과 왕비가 된 두 사람. 권력의 정점에서 남편은 변했고 세월이 흘러 마침내 이방원은 형에게서 왕위를 물려받아 조선의 제3대 임금 태종의 자리에 올랐다. 그리고 민씨는 그토록 바라던 중전의 자리에 앉아 원경왕후가 되었다. 이제 두 사람은 명실상부한 이 나라의 주인이었다. 하지만 권력의 정점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달콤한 행복이 아니었다. 그것은 차갑고 비정한 현실, 그리고 서로에 대한 불신과 견제였다. 태종은 왕위에 오르자마자 강력한 왕권 강화를 추진했다. 자신을 왕위에 올리는 데 공을 세운 공신들을 하나둘씩 숙청하기 시작했고 그 칼날은 자연스럽게 왕비의 가문, 즉 외척 세력으로 향했다. 원경 왕후의 남동생들인 민무와 민무질은 누이의 후광을 업고 하늘을 찌를 듯한 권세를 누리고 있었다. 그들의 존재는 이제 막 왕권을 다지려는 태종에게 큰 부담이자 잠재적인 위협이었다. 한때는 가장 든든한 동지였던 처남들이 이제는 제거해야 할 정적이 되어버린 것이다. 부부의 관계는 급격히 냉각되었다.
태종은 수많은 후궁들을 들여 원경왕후의 속을 긁었고 원경왕후는 그런 후궁들을 투기하고 괴롭히며 왕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었다. 그들이 함께 밤을 보내는 창덕궁 대조전의 침전은 이제 더 이상 사랑을 나누는 공간이 아니었다. 그곳은 사랑과 미움, 권력과 암투가 뒤엉킨 소리 없는 전쟁터였다. 그날 밤도 태종은 국정을 마치고 대조전을 찾았다. 원경왕후는 이미 화려한 당의를 벗고 얇은 속적 삼차림으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방 안에는 값비싼 용례향이 타오르고 있었지만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주상, 이 밤중에 어인 행차이시옵니까? 다른 정각에 들리시지 않고요. 원경왕후의 목소리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돋쳐 있었다. 태종은 대답 대신 그녀의 앞에 놓인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중전 오늘은 보름이요. 합궁일이지 않소. 그의 목소리는 무미건조했다. 합궁, 그것은 이제 그들에게 남은 유일한 부부의 의무였다. 원경왕후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는 남편의 눈에서 더 이상 자신을 향한 사랑이나 욕망을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왕으로서의 의무감과 자신과 자신의 가문에 대한 차가운 경계심만이 가득할 뿐이었다. 태종은 자리에서 일어나 왕후에게 다가갔다. 그리고는 기계적으로 그녀의 속적 삶을 벗겨내렸다. 한때는 그를 미치게 만들었던 풍만하고 아름다운 아내의 몸. 하지만 이제 그 몸은 왕권을 위협하는 외척 세력의 구심점일 뿐이었다. 그는 왕후를 침상에 눕혔다. 어떠한 전의도 따뜻한 말 한마디도 없었다. 그는 그저 왕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후사를 생산하기 위해 아내의 몸을 취할 뿐이었다. 원경왕후는 허공을 바라보며 남편을 받아냈다. 두 사람의 몸이 섞이는 동안 그녀의 머릿속은 온갖 생각들로 복잡하게 돌아갔다.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다. 내 동생들이, 우리 가문이 무너지는 것을 좌시할 수는 없다. 어떻게든 주상의 마음을 돌려야 한다. 아니, 마음을 돌릴 수 없다면 다른 방도를 찾아야 한다. 그녀는 남편의 목을 끌어안는 척하며 그의 귓가에 뜨거운 숨결을 불어넣었다. 그리고는 뱀처럼 교활하고도 애원하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전하, 제 동생들은 전하의 충신입니다. 부디 그 아이들을 거두어 주십시오. 전하를 위해 목숨이라도 바칠 아이들입니다. 그 순간 격렬하게 움직이던 태종의 몸이 순간 굳어졌다. 그는 왕후의 어깨를 강하게 움켜쥐며 으르렁거리듯 말했다. 중전,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정사를 논하는 것이오. 여기는 전하와 저 단둘만이 있는 침전이옵니다. 부부의 정을 생각해서라도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닥치시오. 이 나라의 국모여. 당신의 동생들은 나의 처남이기 이전에 왕권을 위협하는 역심을 품은 자들이오. 두 사람은 서로의 몸을 섞는 와중에도 서로에게 날카로운 칼날을 겨누었다. 사랑의 행위는 어느새 권력투쟁의 연장선이 되어버렸다. 결국 태종은 자신의 욕망만을 채운 뒤 싸늘하게 아내의 몸에서 빠져나왔다.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옷을 챙겨 입었다. 침상에 홀로 남겨진 원경왕후는 수치심과 분노 그리고 절망감에 몸을 떨었다. 그녀는 깨달았다. 이제 두 사람 사이에는 그 어떤 되돌릴 수 없는 깊은 강이 흐르고 있음을. 그리고 머지않아 그 강이 핏물로 가득 채워지리라는 것을. 남동생들의 죽음을 전해 들은 원경왕후는 실성한 듯 오열한다. 마침내 올 것이 오고야 말았다. 태종 7년 왕의 섯을 펄은 칼날은 결국 망설임 없이 처남들인 민무구와 민무질 형제를 향했다. 제목은 불경제와 역모를 꾀했다는 것이었다. 그들이 정말로 역심을 품었는지 아니면 왕의 커져가는 의심이 만들어낸 무고한 희생양이었는지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왕이 죽이기로 결심한 이상 그들의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원경왕후는 사랑하는 남동생들을 살리기 위해 마지막까지 처절하게 발버둥 쳤다. 용상에 앉은 남편 앞에서 며칠이고 식음을 전폐하고 눈물로 호소하기도 했고 시어머니인 신덕왕후를 찾아가 애원하기도 했으며 심지어는 조회 중에 편전으로 뛰어들어가 용상 아래에서 머리를 풀어헤치고 통곡하며 왕의 바짓가랑이를 붙잡는 국모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까지 벌였다. 한때는 천하를 호령하던 당당하고 지혜롭던 여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하지만 태종의 의지는
대장간에서 수없이 담금질한 강철처럼 단단했다. 그는 왕후의 처절한 모습을 얼음처럼 차가운 눈으로 외면했다. 그리고 마침내 민무구와 민무질 형제는 머나먼 유배지에서 왕이 내린 사약을 받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는 소식이 궁궐에 전해졌다. 그 소식을 전해 들은 순간 원경 왕후의 이성의 끈은 끊어지고 말았다. 그녀는 실성한 사람처럼 웃다가 울기를 반복했다. 그녀의 웃음소리는 통곡보다 더 처절했고 울음소리는 심장을 다친 짐승의 울부짖음 같았다. 대조전의 모든 나인과 상궁들은 숨을 죽인 채 서서히 미쳐가는 왕비를 극심한 두려움에 떨며 지켜볼 뿐이었다. 그녀는 손에 잡히는 모든 것을 집어던지며 발악했다. 값비싼 자기와 비단 병풍이 박살이 났다. 이방원 이 잔인하고 배은망덕한 사내. 내가 어찌 나에게 우리 가문에 이럴 수 있단 말이냐. 내가 너를 어떻게 왕으로 만들었는데. 내가 정령 인간의 탈을 쓴 악기로구나. 그녀의 피 끓는 저주는 밤이 깊도록 계속되었다. 그리고 그날 밤 태종은 보란듯이 마치 도발하듯이 대조전으로 향했다. 그의 붉은 골룡포에서는 아직도 처남들의 피 냄새가 나는 듯했다. 침전으로 들어선 태종은 산발을 한 채 눈이 퉁퉁 붓도록 울어 캥한 몰골로 앉아있는 원경왕후와 마주했다. 방 안의 공기는 칼날처럼 날카로웠고 두 사람 사이에는 사랑했던 부부라고는 믿을 수 없는 지독한 증오와 살기마저 감돌았다. 꼴이 말이 아니구려. 중전 국모의 채통을 지키시오. 태종이 먼저 얼음 같은 침묵을 깼다. 그의 목소리는 지독히도 차갑고 냉정했다. 원경왕후는 핏발이 선 붉은 눈으로 남편을 아니 가문의 원수를 노려보았다. 내가 감히 내 앞에 나타나? 내 아우들을 모조리 죽여놓고도 내가 잠이 올 것 같으냐. 그들은 역적이오. 역적을 처단하여 종묘사직을 안정시키는 것은 이 나라의 왕으로서 당연한 책무일 뿐이오. 역적. 웃기지 마라. 그 아이들이 역적이면 너 같은 필부를 왕으로 만든 나 또한 역적이겠구나. 어서 나에게도 사약을 내리거라. 당장 내 목을 베어 내 아우들 곁에 묻어다오. 그녀는 자신의 가슴을 손톱으로 핥히며 울부짖었다. 태종은 그런 왕후의 모습을 아무런 표정 없이 바라볼 뿐이었다. 그는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 그녀에게 다가갔다. 원경왕후는 경멸과 혐오가 가득한 눈으로 그를 보며 뒷걸음질 쳤다. 오지 마라. 이 짐승만도 못한 놈. 내 놈의 더러운 몸에 내 손끝 하나 닿는 것도 역겹다. 태종은 그녀의 발악을 무시한 채 벼락 같은 속도로 그녀의 팔목을 강하게 움켜쥐었다. 그리고는 분노로 이글거리는 눈으로 그녀를 내려다보며 귓가에 뱀처럼 차갑고 잔인한 속삭임을 흘렸다. 잊었소 중전? 거사를 치르던 그 밤 그대와 나는 한 몸이라고 하지 않았소. 그대의 동생들이 흘린 피는 곧 나의 손에 묻은 피이며 동시에 당신의 손에 묻은 피이기도 하오. 당신은 역적의 누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피를 나눈 공범이야. 그 지독하고 잔인한 말에 원경 왕후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는가 싶더니 이내 그녀는 무언가에 홀린 듯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리기 시작했다. 하하. 공범이라 그래 맞아. 내가 너 같은 악마를 내 손으로 왕으로 만들었으니 나 또한 악마겠지. 좋다. 이방원 어디 한번 해보자꾸나. 우리 둘 중 누가 먼저 저 깊은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질지 끝까지 한번 가보자. 그녀는 더 이상 울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 대신 시퍼런 도끼와 살기가 뿜어져 나왔다. 한때는 세상을 함께 정복하자고 뜨겁게 맹세했던 부부. 이제 그들은 서로를 파멸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불구대천의 원수가 되어버렸다. 그 밤 대조전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서로의 심장을 향해 보이지 않는 칼을 수없이 찔러댄 역사상 가장 잔인하고도 고요한 밤이었다. 사랑이 증오로 변해버린 부부의 밤. 사랑하는 남동생들이 모두 남편의 칼에 죽고 난 후 원경왕후는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거대한 궁궐이라는 감옥에 갇힌 살아있는 유령과도 같았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남편 이방원에 대한 사랑은 한 톨의 재도 남기지 않고 완전히 소멸했고 그 자리에는 뼛속까지 시린 증오와 죽어서도 갚겠다는 복수심만이 독버섯처럼 자라났다. 하지만 그녀는 폐위되지 않는 한 이 나라의 왕비였고 태종은 죽지 않는 한 이 나라의 왕이었다.
그들은 이혼을 할 수도 서로를 영영 외면하고 살 수도 없는 부부라는 지긋지긋한 굴레에 묶인 존재였다. 그들에게 정해진 합궁일의 밤은 이제 서로에게 가하는 가장 잔인한 고문과도 같은 시간이 되었다. 태종은 왕실의 권위를 세우고 후사를 보아야 한다는 냉정한 명목으로 주기적으로 대조전을 찾았다. 그가 침전의 육중한 문을 열고 들어설 때마다 원경왕후는 마치 장례식장에서 상주를 대하듯 아무런 감정 없는 무표정한 얼굴로 그를 맞이했다. 그날 밤도 마찬가지였다. 태종은 국정에 피로가 가득한 얼굴로 용포를 벗고 침상으로 다가왔다. 원경왕후는 정교하게 만들어진 목각인 형처럼 미동도 없이 침상에 누워 어둠이 내린 천장의 무늬만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아름다웠던 눈동자는 이제 모든 빛을 잃고 텅 비어 있었고 한때 생기로 가득했던 얼굴에는 어떠한 감정도 찾아볼 수 없었다. 태종은 그런 아내의 모습에 순간 가슴 한구석이 서늘하게 저며오는 것을 느꼈지만 이내 왕으로서의 채통과 위엄을 지키려 애썼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마치 의식을 치르듯 아내의 옷을 벗겼다. 싸늘하게 식어버린 살결,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않는 몸. 그는 마치 생명이 없는 정교한 인형을 안는 듯한 기괴하고도 불쾌한 감각에 휩싸였다. 그는 왕의 의무로서 아내의 몸을 탐했다. 한때는 그를 미치게 만들고 세상을 다 가진 듯한 희열을 안겨주었던 아내의 뜨거운 교성과 숨결은 이제 어디에도 없었다. 침전 안에서 들리는 것이라고는 두 사람의 육신이 삐걱거리며 부딪히는 건조한 소리와 태종 자신의 거친 숨소리, 그리고 어딘지 모르게 처량하게 들리는 바람 소리뿐이었다. 원경왕후는 남편이 자신의 몸 위에서 짐승처럼 움직이는 동안 마음속으로 수없이 주문을 외듯 그를 저주했다. 이방원, 너는 반드시 천벌을 받을 것이다. 너와 내가 사랑하는 후궁들, 그리고 그 자식들까지 모두 지옥의 불구덩이에 떨어져 고통받는 그날까지 나는 결코 편히 눈을 감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남편의 몸을 받아내면서도 그의 살점이 닿는 모든 부위가 썩어 문드러지는 것 같은 극심한 혐오감을 느꼈다. 육체는 이토록 가깝게 석이고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이미 서로를 향한 지옥의 강을 건넌 지 오래였다. 태종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는 아내의 몸을 안고 있으면서도 그 어떤 왕좌에서도 느껴보지 못했던 깊은 공허함과 지독한 외로움을 느꼈다. 왕이 되기 위해 형제를 죽이고 처남들을 죽이고 수많은 공신들을 피해 제물로 바쳤다. 그렇게 이 나라의 모든 것을 손에 넣었지만 정작 자신의 곁에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다. 한때 자신을 가장 잘 이해해주고 자신을 위해 목숨까지 걸었던 유일한 동지였던 아내는 이제 자신을 가장 증오하는 원수가 되어 싸늘한 시신처럼 자신의 밑에 누워있을 뿐이었다. 그는 대체 무엇을 위해 그토록 피를 묻히며 달려왔던가. 이 차갑고 텅 빈 침상과 외로운 마음을 얻기 위해서였던가. 짧고 기계적인 정사가 끝나고 태종은 말없이 옷을 챙겨 입었다. 그는 단 한순간도 뒤를 돌아보지 않고 침전을 나섰다. 쾅하고 문이 닫히고 방 안에 다시 칠흑 같은 어둠과 함께 홀로 남게 된 원경왕후는 옆으로 돌아누워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 눈물은 더 이상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자신의 손으로 왕을 만든 그 엄청난 대가로 자신의 혈육과 사랑을 모두 잃어버린 한 여인의 피보다 더 진하고 얼음보다 더 차가운 한의 눈물이었다. 그날 이후로도 두 사람의 의무적인 밤은 기약 없이 계속되었다. 하지만 그 밤들은 더 이상 사랑의 시간이 아닌 서로의 영혼을 조금씩 갉아먹는 끝나지 않는 잔인한 형벌의 시간일 뿐이었다. 모든 풍파가 지나간 후 늙고 병든 두 사람. 피비린내 나는 숙청의 광풍이 지나가고 왕권 다툼의 소용돌이가 잦아든 후 수십 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이 흘렀다. 강철 같았던 철혈군주 태종도 꺼지지 않는 불꽃 같았던 여인 원경왕후도 이제는 거스를 수 없는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늙고 병든 노인이 되었다. 태종은 영민한 아들 세종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상황으로 물러나 있었고 원경왕후는 대비가 되어 있었다. 젊은 시절 서로를 죽일 듯이 불태웠던 지독한 애증의 강물도 기나긴 세월의 풍파 속에 서서히 말라붙어 이제는 희미한 상처의 흔적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어느 늦은 밤 태종은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이다가 자신도 모르게 발걸음이 아내의 처소가 있는 대조전으로 향했다.
젊은 시절에는 왕의 의무감과 지독한 증오심으로 찾던 그 길을 이제는 그저 늙고 병든 아내의 안위가 궁금해 제 발로 찾고 있는 스스로의 모습에 실없는 헛웃음이 났다. 대조전 침전에는 희미한 등불만이 외롭게 켜져 있었고 원경왕후는 아이처럼 얕은 숨을 내쉬며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태종은 곁을 지키던 나인들을 조용히 물리고 삐걱거리는 마룻바닥 소리가 나지 않게 조심하며 아내의 침상 곁으로 다가갔다. 그는 잠든 아내의 얼굴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한때는 보름달처럼 곱고 탐스러웠던 얼굴에는 이제 되돌릴 수 없는 세월의 강이 깊은 주름으로 새겨져 있었고 칠흑같이 검고 풍성했던 머리카락은 하얗게 서리가 내려 푸석했다. 평생을 자신과 싸워온 여인. 자신을 왕으로 만들었고 자신에게 가장 큰 상처를 주었으며 자신을 가장 지독하게 증오했던 여인. 그런데 이상하게도 깊은 주름이 진 잠든 아내의 얼굴에서는 그 모진 세월의 흔적 대신 아주 오래전 목숨을 건 거사를 앞두고 낡은 사가의 밀실에서 함께 밤을 보내던 젊은 시절의 아내 민 씨의 얼굴이 아지랑이처럼 어른거렸다. 자신을 바라보며 대군의 여인으로서 대군께서 이 나라의 주인이 되는 것을 보고 싶다. 라고 말하던 그 당차고 아름다웠던 여인. 함께 칼을 들고 이 세상을 얻자고 뜨겁게 서로를 탐하며 미래를 맹세했던 그 밤의 기억. 모든 것이 바로 어제 일처럼 생생하면서도 동시에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아득한 꿈처럼 느껴졌다. 태종은 저도 모르게 거칠어진 손을 뻗어 아내의 주름진 뺨을 아주 부드럽게 쓸어보았다. 그 온기에 놀란 것일까 깊이 잠든 줄 알았던 원경왕후가 희미하게 실눈을 떴다. 그녀는 눈앞의 남편을 잠시 멍하니 바라보더니 모든 감정이 메마른 듯한 갈라진 목소리로 물었다. 전하 지금 후회하십니까? 그 한마디가 무심코 던져진 그 한마디가 태종의 늙고 지친 심장을 날카롭게 관통했다. 그는 차마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후회한다고 말하기엔 너무나 많은 피를 흘렸고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하기엔 너무나 많은 것을 잃었다. 그는 그저 아무 말 없이 앙상하게 마른 아내의 손을 자신의 따뜻한 손으로 말없이 잡아줄 뿐이었다. 원경왕후는 남편의 온기를 느끼며 희미하게 미소 짓는 듯도 하고 우는 듯도 한 표정을 짓더니 이내 다시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그것이 두 사람이 온전한 부부로서 나눈 마지막 교감이었다. 며칠 후 원경왕후는 평화롭게 눈을 감았고 평생의 적수이자 동반자였던 그녀가 죽자 태종 또한 급격히 쇠약해져 이듬해 쓸쓸히 그녀의 뒤를 따랐다. 평생을 서로를 핥히고 싸웠지만 결국 서로 없이는 온전히 존재할 수 없었던 두 사람. 권력의 정점에서 모든 것을 가졌지만 결국 서로에게 가장 깊은 상처만을 남긴 채 역사의 뒤안길로 함께 사라져갔다. 왕관의 무게를 함께 짊어졌지만 결국 그 무게에 짓눌려 서로를 파괴해야만 했던 비극적인 부부 태종과 원경왕후. 그들의 삶은 우리에게 묵직한 질문을 던집니다. 권력이란 무엇이고 사랑이란 무엇인가? 만약 그들이 왕과 왕비가 아니었다면, 저작거리의 평범한 필부로 만났다면 그들의 뜨거웠던 사랑은 비극으로 끝나지 않고 평온할 수 있었을까요? 권력의 정점에서 모든 것을 가졌지만 과연 그들은 단 하루라도 진정으로 행복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에게 힘을 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감상을 남겨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